아버지는 남겼는데 국가는 가져갔습니다. 종신보험 상속세의 잔혹한 진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술, 담배도 거의 하지 않았고 큰 사치도 없었습니다. 대신 매달 빠지지 않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내가 떠난 뒤라도 가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 가족 앞에 날아든 것은 위로가 아니라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들어오기도 전에 국가는 말합니다. 이건 상속 재산입니다. 세금 내세요. 유가족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남겼는데 절반은 국가가 가져간다는 사실을. 종신보험, 안전한 상속이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안 내는 거 아니야. 보험은 국가도 손 못 대는 안전한 돈 아니야.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종신보험은 구조를 잘못 만들면 가장 잔인한 세금 폭탄으로 변합니다. 특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은 구조라면 거의 예외 없이 상속세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자, 아버지가 피보험자, 자녀가 수익자. 이 구조라면 사망보험금은 그냥 상속 재산입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보험금이든 똑같이 세금 매겨집니다. 보험금 받았는데 왜 세금을 내나요?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미리 준비한 보험인데요. 노후 대비로 부은 돈인데요. 하지만 세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냈는가? 누가 소유했는가? 누가 통제했는가? 이 세 가지만 봅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고, 아버지 명의로 유지했고,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지급된 돈이라면 국가는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 재산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십 년 모은 보험이 한순간에 반토막 나는 이유입니다. 종신보험이 효자 상품이 아닌 이유. 종신보험은 원래 보장 상품입니다. 자산 증식용도 아니고 절세용으로 자동 설계되는 상품도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니까 안전하겠지. 전문가가 추천했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구조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산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두세요. 종신보험을 그냥 두면 그건 세금 폭탄을 예약해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는 왜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 국가는 상속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 보험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금보다 오히려 추적이 쉬워서 더 정확히 과세됩니다. 특히 요즘은 금융정보 자동 수집, 보험금 지급 즉시 국세청 통보. 이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설마 모르겠지라는 기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구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종신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보험은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입니다. 같은 종신보험이라도 누가 계약자인지,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 수익자가 누구인지, 이 조합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상품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상속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 제가 상담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이때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산은 숫자지만 상속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구조는 고인의 마음마저 왜곡시킵니다. 자녀들은 고마움보다 억울함을 먼저 느끼고 가족은 서로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종신보험은 마지막 자산 설계다. 종신보험은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 사망 순간에 작동하는 마지막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방치하면 안 되고
설명 없이 유지하면 안 되고 예전부터 해왔으니까라는 이유로 두면 안 됩니다. 자산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분명 남겼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남겼느냐였습니다. 종신보험은 잘만 설계하면 가족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국가의 절반을 내어주는 세금 통로가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점검입니다.